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시험 끝나고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도함수의 활용 2 66쪽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 봤었죠. 오늘부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극대극소라고 하는 걸 일단은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먼저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임의의 x값을 두 개를 잡았을 때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값도 오히려 fx1이 더 작다. 즉 x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커지면 우리는 이걸 증가한다라는 상태로 봤고요.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내용은 x값은 커질수록 오히려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는 상태라고 할 때가 우리는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도함수에 빗대어서 보겠다라는 거야. 도함수의 기하적 의미는 우리가 이미 이번 중간고사 범위 때 배웠듯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접선이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야. 어떤 점을 딱 잡았을 때 얘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인지 감소하는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게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증가하는 상태는 f'x가 0보다 큰 구간, 어떤 순간 f'A, 예를 들어서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그 f'A,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그 A에서도 증가하는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f'x가 양수인 구간을 구하면 그 구간에서만큼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알겠어?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 알겠어? 근데 중간에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는0이 빠져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는0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즉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증가 잘 하고 있다가 잠깐 멈췄어. 그러고 또 올라가. 그러면 이 순간에 잠깐 멈추긴 했는데 이거 감소한다고 볼 거야? 아니지. 앞, 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플러스인 중간에 잠깐 0이 되는 건 얘도 증가하는 상태에 포함을 시켜서 볼 거야, 우리가.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그냥 f'x가 단순히 0보다 큰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는 0인 상태도 포함을 시켜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f'x가 0인 구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f'x가 0 이상, 반대로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할 때는 f'x가 0 이하인 구간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증가 감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값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극값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이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뀔 때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증가, 감소가 바뀔 때 나타나는 게 극값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바뀌는 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뀔 수도 있지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로 설정이 되는데, 하나는 극대값이고요. 우리는 극대 혹은 이제 그때의 그 함수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반대로 극소, 그 순간의 값은 이제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극대값과 극대와 극소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은, 극대라고 하는 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바뀌는 구간인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요. 선생님은 증가 감소만 판단을 했어. 이게 꼭 미분이 가능해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생기는 이 꼭대기, 이 부분도 우리는 극대라고도 보지만 뾰족점인 경우도 있죠. 이런 모양식으로 또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뾰족점은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분은 불가능해. 근데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건요, 얘들아, 미분 가능한 거랑은 별개의 내용이야. 꼭 미분 가능한 것만 찾아야 되냐? 그거 아니야. 극값은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 극값을 극한값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극한값은 리미트 값이죠. 얘 리미트 값 아니야. 극값이라고 하는 건 함수의 증가 감소가 그냥 바뀔 때마다 생기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이런 뾰족점, 불가능한 점이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점이면 얘네들도 다 우리는 극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극값이에요? 미분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구간을 우리는 방금 증가 감소를 근데 도함수의 부호로 확인하기로 했어. 그러다 보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도함수의 부호에 빗대어서 봤을 때 극대값은 언제 생기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미분이 가능한 점이죠. 미분이 가능한 거는 도함수가 연속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말이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은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건 사실상 연속함수 도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연속인 도함수. 도함수 f'x가 연속함수면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네들을 2번의 그래프를 보면, 자, 1번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도함수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그냥 부호가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바뀐 거야. 그래서 극값이 나타나는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미분이 불가능하죠.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증가 감소는 바뀌었지, 갑자기. 그럼 얘네들은 끊어져서 부호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2번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한 거예요. 계속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끊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내려와 버린 거야. 무슨 차이인지 가요? 똑같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건 맞아. 하지만 얘는 연속이었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로 완만하게 극대값을 가진 거면, 얘는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얘네들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그게 뾰족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 그럼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극소라고 하는 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상황인 거야. 즉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황이면 얘네들도 다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F'의 부호로 확인해보면 감소할 때는 F'의 부호가 어떤 상황이라 했죠? 마이너스,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때는 다 극소값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그대로 그냥 완만하게 바뀌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플러스로 올라온 거지, 부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도함수의 그래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미분이 가능한 아이들은 그러면 극값을 갖는 이 지점에서의 F' 값은 몇이에요? 0 나오지. 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명제가 생겨요. 자, 바로 이런 명제가 생깁니다. 미분 가능한 fx. 이거는 흰색으로 쓰자. 자, 미분 가능한 fx에 대하여 fx는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이 말은 f'a는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였는데 fx가 딱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한대. 그럼 그 순간에는 무조건 f'a가 0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명제 때문에 헷갈리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항상 함정으로 나오겠지. 우리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어떤 함정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얘의 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 가능한 fx가 f'a는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겠죠. 얘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는 극값은 언제 생기는 거라 했어? 증가, 감소가 바뀔 때 생기는 거라 했어? F' 값이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자, 예시가 이런 게 있죠. 발리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봐. 여기가 x는 a예요. 이 순간에. 근데 앞에서 증가해야죠. 순간적으로 0이 됐어, f'a가. 근데 또 증가를 해. 이거 극대야? 그럼 이거 극소야? 이런 상황. 즉,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f'x, 도함수의 그래프가 플러스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또 플러스인 거야. 이래버리면 앞, 뒤로 부호가 안 바뀌죠? 그럼 이거는 극값을 안 가잖아. 즉, 자, 이 f'a가 0이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려면 당연히 0을 지나야 돼. 그러기 때문에 F'A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F'A가 0일 때마다 무조건 그 값을 갖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조심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자, 이런 거예요. 미분 가능한 fx이기 때문에 F'A라는 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미분 가능한 fx라는 건 또 뭐와도 무슨 같은 말이다? 도함수 F'X가 연속함수 F'X다 라는 말과 같은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저 미분 가능한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나왔어. 말이 바뀌었어. 연속함수 fx가 연속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F'A는 0이다. 얘도 틀려요. 뭐 그냥 언뜻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뭐가 틀린 거야? 얘가 틀린 거야. 연속함수라는 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일 수도 있잖아. 뾰족한 함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F'A가 0이야? F'A 값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옳은 거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할 때는 항상 그 단어 하나가 틀리게 있거나 꼭 하나가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함정인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야 F'A가 0인 거지, 연속함수일 때는 바로 이런 뾰족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뾰족해도 어쨌든 연속은 연속이잖아. 그죠? 이 상황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말이라서 얘도 틀린 말이에요. 연속함수가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야 정확한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 말이 가장 헷갈려 해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 말만 외우면 안 돼. 꼭 그 값을 가지면 F'A가 0이 아니라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그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함수일 때는 틀리다고 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 두 가지 말 잘 생각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그래프 그리겠죠? 이제 마지막 그래프 그린 연습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증감표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주로 할 거는 도함수의 그래프로 그냥 많이 볼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수투 범위 내에서는 주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만 볼 거기 때문에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미분해봐야 2차 함수, 3차 함수잖아요. 근데 2차 함수나 3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는 일단 이 수투에서는 도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많이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3차 함수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단순해요.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있겠죠? 그럼 얘는 미분을 해보면 뭐가 돼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야.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 나오는 종류가 크게 한 6가지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인수분해해서 언제 x축과 만나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근 이용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놔. 그러면 이제 부호 판단을 할 거예요.
알파보다 작을 땐 값이 어때요? 플러스죠. 플러스였다가 여기선 마이너스였다가 얘선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끊어. 알파, 베타. 그러면 플러스인 동안에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정확하게 적당히 그냥 증가 감소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오히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상황이야. 두 근은 있는데 똑같아. 그러면 일단 두 근 알파 베타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값이. 그럼 이때는 내려오는 게 먼저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면 이때는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거고, 이 상황이면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 그럼 이제 여기서 x축의 위치는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을 보고 x축이 적당히 0이 어디 있을지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면 안 돼요. x축, y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도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 모양을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x축, y축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3차 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 도함수의 그래프가 판별식 D가 0 이하인 거야. 그러니까 0과 만나거나 혹은 아예 0과 만나지 않는 경우, x축과. 이 경우는요, 그래프가 플러스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플러스야.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잠깐 멈추는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면 이런 상황이야. 얘는 심지어 멈추는 구간도 없이 계속 플러스죠?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릴 건 얘기했지, 아무래도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게 만드세요, 감소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도함수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되게? 0 이하가 되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이러면은 이때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또는 이제 다 0 미만에 있으면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의 내용에 맞춰서 오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선생님이랑 대표용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 내용은 아무래도 배웠던 기간이 좀 많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개념센에서.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먼저 풀어줄 거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밑에 거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알겠나요? 자, 44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할 거래요.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려면 f'x가 0 이상인 구간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도함수 먼저 구할게요.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 인수분해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니까 4. 그럼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서 2랑 마이너스 4에서 x축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부호가 0 이상 플러스인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다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구간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는 닫힌 구간 이용해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다음 446번.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x 플러스 5가, 자 여기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래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다 0 이상이어야 돼.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인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다 0 이상이라는 거는 이런 상태거나 또는 이런 상태가 되게 만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판별식 t가 0 이하가 되게 만들자고. 판별식 t 짝수 공식을 쓸게요.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6인데 얘가 전체에서 0 이하가 되는 범위를 찾으라고요. 2차 부등식 풀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6이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 6 이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런데요 얘들아, 대놓고 이렇게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렇게 말로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다 이제 풀어. 근데 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이 다른 같은 말로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르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써놓으세요. 그거 유형 위에다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말은 이러한 표현이 가능해요. 임의 두 x1, x2에 대하여 fx1이 fx2 이하 또는 fx1이 항상 fx2 이상이다. 아까 선생님이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죠? 그거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정말 이렇게 수식적으로 바꿔놓은 표현인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임의의 두 원소. 어떠한 x를 잡아도 항상 함수값이 뒤에 게 크거나 혹은 계속 앞에 게 크거나 이 상황이 증가하는 상황, 이 상황이 감소하는 상황,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랑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만드세요 하면 이제 다 풀어.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이거 뭔 함수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우리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 고등수학 하 1학년 때 했었죠. 그때 배웠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대1 대응이면 또 뭐가 존재한다고 배웠지? 그렇지.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말이 나와도 이거 찾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이제 이거는 3차 함수에서만이 나오는 표현인데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라는 말도 나와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고 있거나 계속 감소만 하고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서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걸로 나오면 이제 다 풀어. 이 밑에 이 네 가지 표현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는 이제 얘네들은 다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이때는 무조건 f'x의 판별식 D가 항상 0 이하가 되는 범위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항상 이렇게 푼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 452번.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1, 2, 3에서 감소하도록 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 착각하는 거 뭐냐면요. 1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여야 되구나. 그게 아니야. 자, 얘를 미분을 해보면 f'x가 있어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마이너스인 구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1부터 3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부터 3이 아니라 그냥 이 구간 어딘가에 들어있는 부분이 1부터 3이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꼭 끝과 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1부터 3이 이 사이에 들어있으려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F'1이 0 이하이면 되고 동시에 F'3도 0 이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지 1과 3을 채워버리면 안 돼요. 알겠나요? 닫힌 구간 1 이상 3 이하에서 감소하도록 이라는 건 그 감소하는 구간 어딘가가 1부터 3이 들어있다라는 말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F'1은 식이 어떻게 돼요? A-3 얘가 0 이하라서 A는 일단 3 이하여야 되고요. F'3은 9 플러스 A인데 얘도 0 이하여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 이하여야 돼. 우린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따라서 겹치는 범위는 A는 마이너스 9 이하여야 한다 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다음 456번.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인데 얘의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극대극소 찾으려면 이제 도함수 그래프 그려봐야지.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인수분해 해보면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 가지면서 최고차항 예수가 음수야. 그럼 무조건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 그리면 안 되겠죠? 그거 조심하세요. 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럼 부호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인 여기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극소. 그렇지. 극소 값이 바로 F-1인 거고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얘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극대. 그래서 극대 값은 F1이다 라고 구하는 거죠. 해서 함수값만 fx에 잘 대입해주면 되겠죠? (460번) 볼게요.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x는 2에서 극대값 23을 가질 때래요. 자, 이 한 줄짜리 문장에는요,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얘들아. fx는 어쨌든 3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그러면 이 말에 들어있는 거는요, 지금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인데 x는 2에서 극대값 23을 갖는다 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두 가지 정보는 바로 얘입니다. 일단 f2 함수값이 몇 나와야 한다고? 23 나와야 한다고. 근데 거기가 극값이 존재했다는 건 f'2는 0이어야 한다. 별거 아닌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벌써 식을 두 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지수 두 개잖아.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 나왔으니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F2는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3이니까 뭐야? 2A 더하기 B가 6 나온다는 소린 거고요. 자, 얘는 미분하면은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야. 여기에다가 2 넣었을 때 0 나온대요. 2 대입하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B 해서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겠죠. 연립해 보니 A는 마이너스 9, B는 24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이해가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건 fx의 이제 극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완성시켜야지 f'x를, 식을. 자, f'x 식은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예요. 인수분해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니까 2랑 4에서 극값을 가져요. 근데 아까 2에서 갖는 게 누구라 했어? 극대값이라 했어. 그럼 4에서 갖는 게 누구겠어? 극소값이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극소값은 F4다라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A, B 구해놨으니까 함수값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은 각자 할게요. 다음 468번. 삼차 함수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10의 도함수 그래프를 지금 알려주었어요. 도함수 그래프가 0과 4에서 x축과 만나요. 그 말은 자, 이 fx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인데 얘가 0과 4를 해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일단 당연히 x에 0 넣으니까 0 나와. 그러면 4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먼저 f'4가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린 대입해보면은 48a 플러스 8b가 0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는 마이너스 6a와 같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었어. 그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 부호를 확인해 보면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극소값은 0과 4 중에 언제 생겨요?
그렇지. 4에서 생겨요. 지금 문제에서 말한 건 F4가 극소값인데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F4는 64A 플러스 16B 플러스 12 마이너스 몇? 6이다. 근데 우리 B는 이미 마이너스 6A라는 걸 알잖아요. 대입할 수 있겠죠? B에다가 마이너스 6A 대입해보면 64A 마이너스 96A 플러스는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2A는 마이너스 16이다. 따라서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fx 이제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극대값은 언제 생기는 거야? 0에서 생기는 거야. 우리 f0 구하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얘는 10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전체적인 건 그냥 간단한 건데 선생님은 이제 일부러 a, b 구하는 연습까지 계속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471번. 우리 오늘 어디까지만 나갈 거냐면 유형 11까지만 나갈 거거든요.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전까지. 최대 최소부터는 어차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유형 11번까지만 나가고 토요일에 최대 최소 나가면서 뒤에 이제 도함수 활용 3 나갈게요. 친구들 오면은. 알겠죠? 자, 471번 볼게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에서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건 도함수 f'의 그래프죠. 자, 얘를 보고 우리는 확인을 할 거예요. 일단 부호부터 확인하자. 처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플러스, 2부터 4도 플러스. 그러면 얘를 보고 판단했을 때,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에서 전체에서 다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다. 부호가 바뀌긴 했어. 근데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이때는 뭐가 생겨? 극소.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죠? 왜? 이거는 f'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f'이 연속함수야.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도함수가 연속이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왜 당연히 있으면 볼록하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f'이 미분 가능한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한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극값을 갖는 점은 2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부호가 몇 번 바뀌었어? 한 번밖에 안 바뀌었어. 2에서는 극값이 안 나와요. 5번. 2부터 4에서 감소한다? 2와 4 사이에서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하잖아요. 됐나요? 다음 476번. 자,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2인데 얘가 이번에는 극값을 가져야 한대요. 극값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겠죠?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2인데 아까 우리 말했죠? 극값을 갖지 않는 건 판별식 D의 범위가 0 이하야. 그럼 반대로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0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죠? 반대의 상황으로 해서 얘의 판별식 D 짝꿍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커야 한다 해서 A 범위는 마이너스 6 미만 또는 6 초과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480번은 이번 또 아예 반대 문제네요.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도함수가 0 이하이게 만들어라.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인데 얘 판별식 d a제곱 마이너스 9가 여기선 0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해서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겠죠. 딱 정확하게 반대 유형이 나란히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풀어야겠죠? 자, 483번 볼게요.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p-1 x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해요. 이제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들아. 자, 미분을 해보면은 도함수는요 3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1인데 일단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려면 먼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짝수 공식에 맞춰서 풀어보면 p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p-1이 0보다 커야 해. 근데 얘는 풀어보면은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3이잖아요. 이게 0보다 일단 커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두 근을 갖는 것까지는 우리가 완성을 시켰어. 알파, 베타를. 근데 이 알파, 베타의 위치가 어디여야 한다고?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함수 값의 부호로 확인하기로 했죠. f'-1이 플러스여야 돼. 또 f'1도 값이 플러스여야 돼. 그러니까 f'-1이나 f'1이 음수여버리면 여기 사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안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f'-1도 양수여야 되고 f'1도 양수여야 돼요. f'-1은 대입해보면 3-2p 플러스 p-1이니까 2-p가 일단 양수여야 되고 또 f'1 3 플러스 2p 플러스 p-1은 3p 플러스 2니까 얘도 양수여야 되고 해서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단 작아야 해요. 그럼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마지막 3단계 가장 중요한 거 있어. 축의 위치도 결정을 해야 돼. 왜냐면 자 f'1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크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이 그냥 여기에 있어도 0보다 크잖아. 다. 그냥 같이 붙어 있어도 한쪽에.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이면. 그럼 우리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 있게 만들기 위해선 그건 누굴 결정을 하는 거냐? 축의 위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끔. 무슨 말인지 가요?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축의 위치를 결정해 줄 건데 우리 이 2차 함수의 축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봐야겠죠? 얘는 3x 플러스 3분의 p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뒤에 건 필요 없어. 축이 마이너스 3분의 p라는 건 찾았어. 그죠? 그래서 축 마이너스 3분의 p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P는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해서 우리는 얘 범위, 얘 범위, 얘 범위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P의 범위가 진짜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범위가 여기도 들어가고 얘도 다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 해서 정답은 얘가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0과 1 딱 두 개 들어있어서 답은 2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의 위치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사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었어요. 근데 항상 얘는 어렵거든요. 이 근의 위치 판단하는 건.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건 함수값의 부호 그리고 축의 위치 이 두 개 꼭 판단해줘야 돼요. 보통 여기까지는 잘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는. 근데 그 밑에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거야. 알겠나요? 자, 마지막 486번 볼게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4a x제곱이 극소값을 갖도록 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해 볼게요. 미분해보면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플러스 8ax야.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4x로 먼저 문기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가 나오죠. 자, 이건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도함수가. 3차 함수 그래프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은요,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올라가는 게 먼저 시작하면 돼. 우리 1차 함수 하듯이. 근데 3번이 반복돼야 돼, 그 오르락 내리락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3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 그럼 3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은 내려오는 게 먼저 시작하면 되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일단 0을 해로 가죠. 근데요, 만약에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버리면 해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그러면 그래프가 얘는 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쪽은 X축이랑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야. 0에서만 만나게끔. 근데 이래버리면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바뀌는 것만 생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안 생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안 바뀌면 극소값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극소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갖는다는 건 이 X축이 이렇게 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바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해가 몇 개가 생겨야 돼? 3개가 생겨야 돼. 근데 그 중에 지금 나는 해를 몇 개밖에 몰라? 하나밖에 몰라. 0밖에 몰라.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더 생겨야 돼? 그렇지. 여기서 해 2개 만들라고요. 우리 2차 방정식에 해 2개 만드는 거 뭐야? 판별식 D 9 플러스 8a가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데,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서술형으로 나오면 반밖에 못 받아요, 점수를. 객관식으로 나오면 분명히 이 답이 있을 거야. 보기에 틀리는 거야. 뭐가 틀리는 거냐? 우리는 해가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서로 다른 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해가 0이 또 나와봐봐. 그럼 해가 3개야? 중근 생겨버렸죠. 2개 나와버리죠. 그럼 돼, 안 돼, 지금?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0을 가지는 경우는 빼야 돼요. 얘가 0이 나왔다는 건 A가 몇일 때예요? X가 0이 해가 나오려면 A가 몇이면 돼? 0이면 되죠. 그러니까 0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A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0은 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고 그리고 또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중간 0 하나는 빼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 보기도 있을 거고요. 이 보기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얘는 있어야지. 답이니까 얘가.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다 해 이제. 이 판별식까지는 생각을 해. 연습 몇 번 하면. 근데 꼭 막판에 이거 하나 놓쳐. 그러니까 정답을 당연히 여기다 갖다 체크를 해. 객관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반점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지?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커요.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함정을 내려고. 이해가나요? 꼭 우리는 체크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해서 여기는요 얘들아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죠? 67조 여기도 풀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 꼭 먼저 푸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 이제 67쪽부터 한번 차근차근 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에 아까 말했다시피 나머지 이제 뒷부분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들 해서 진도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숙제 미리 알려줄게요. 숙제 그래서 유형 11까지랑 아니다 그냥 유형 11까지만 하자 오늘은. 유형 11 즉 489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